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엔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유호정입니다. 오늘도 신문 일면에 어떤 뉴스 실렸는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국민연금 투자로 반년새 107조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에는 수익률이 1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 10% 이상 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약 110조 원인데 이 정도 성과면 12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1200조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출 최적의 방안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돈 빼먹은 부모 자식 처벌길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친족상 도래라고 해서 가까운 가족 간의 이 재산 범죄는 그동안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71년 만에 헌재에서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가족 간 재산 다툼은 형사처벌하는 게 가혹하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헌법 규정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 간의 사기, 횡령 이런 범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내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효력이 이제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내용이 발언이 실려 있는데요. 최근에 이 국회의장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이 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장관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내년 R&D 예산, 이 연구개발 예산이 24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규모냐 하면 작년 수준으로 복원이 된 건데요. 올해 R&D 예산이 약 10% 대폭 삭감이 됐는데 다시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뉴스 조선일보도 싣고 있는데요.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정책 실패 교과서된 R&D 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1년 만에 대폭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켰지만 결국에 이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연구계에서는 복원이 된 것은 반기고 있지만 이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이미 벌어진 혼선은 어떡하겠느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역시 정부 정책이죠. 하반기부터 100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영유아 학교를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희망하는 영유아는 최대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또 이것 역시 정책인 만큼 시범 사업 이후 실제 시행까지 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국회 소식인데요. 거야. 야당 5개 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라는 건데요.
지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실제로 그 전에 사퇴를 했었죠. 그때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대담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기사입니다. 예, 보시면 지금 무장하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이쪽에는 맨몸으로 이 군인들을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뭐 영화 장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장면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군사 쿠데타를 시민들이 3시간 만에 막아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군 볼리비아가 이렇게 무장한 채로 막 장갑차 다 동원해서 대통령궁에 침입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막아내면서 3시간 만에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주동자는 대통령의 지금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전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8시 6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시와 품격,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요. 바로 국회입니다. 어제 21대 전반기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완료하면서 원내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의장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했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본회의 5분 만에 고성이 오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의원들이 품격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야당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보고 오시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의 행위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언행에 품격은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22대의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제가 사실 원구성 갈등이 좀 매듭지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의장과 부의장의 인사말에서 그래도 좀 협치를 해보자라는 인사치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22대 국회. 그만큼 국회 불신의 벽이 큰 거죠. 편가르기 정치가 28일 만에 국회가 개원이 겨우 됐거든요. 구성돼서 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서 좀 앞으로 좀 미래를 향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할 때 왜 정부에서 참석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서 바로 또 고성 야유를 또 했죠. 또 그 국회 부의장 새로 됐잖아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 또 의원을 품격을 지켜라. 실체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뭐 증인 나가라 뭐 하고 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증인 뭐 뒤에 가서 손 들고 발 들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기는 하지만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품격이나 이런 걸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상대방을 겨냥한 비판에 겨냥을 했다는 게 조금 듣기가 좀 불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 첫 번부터 저렇게 비난과 고성이 난무한 게 22대 국회의 험난한
그 여정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사 생활하시면서 취재하시면서 국회 상황 오래 보셨잖아요. 네. 22대 국회 좀 협치의 여지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 우리나라 다른 분야는 자꾸 발전하잖아요. 예. 근데 정치는 자꾸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제 지하실로 해서 땅바닥 땅 밑으로 몇 킬로까지 내려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적인 구도가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또 사법 리스크를 또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대선을 좀 빨리 하는 게 또 목표가 될 수 있겠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극과 극의 대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잖아요. 예. 상호 관용, 상대방을 인정하고 제도적 자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안 해야 되거든요. 참을 수 있는 참을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끝까지 서로 상대방을 미는 어떻게 보면 극단의 정치가 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미래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해서는. 네. 자제와 인내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지적을 주셨는데 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이 원구성 협상에 하면서 결국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재신임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추청열 교수님, 어제 의원들이 직접 찾아갔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에 입장을 전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추 원내대표의 선택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의 잘못만은 아니죠.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 구조가 그렇게 아주 구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희가 지금 음향 문제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재신임을 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원구성은 마무리가 됐지만 난항이 예고됩니다. 그 이유 다음 실문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매일경제 6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단독 탄핵을 추진한다. 저희 아까 1면에서 전해드렸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야 5개 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일 위원장이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음향을 정리를 했는데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일각에서는 뭐 사퇴 가능성도 나오고 민주당의 단독 탄핵 추진 지금 하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저 탄핵 추진하는 이유가 이제 추정컨대 지금 이제 MBC 대주가 박문진이잖아요.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진들이 올해 8월 달로 이제 임기가 만료돼요.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이제 이사로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단정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긴 좀 그럴 부적절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친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MBC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서는 MBC 이사진들이 대주주가 교체가 되면 지금 방송위원장이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니까 친여 성향의 이제 대주주로 바뀌면 MBC조차도 친여로 바뀐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좀 강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명분은 아니에요. 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명분은 어쨌든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돼야 되고 우리 과반의 의결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건데 아무튼 글쎄요.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이제 스스로 사퇴할지 이건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의 이 방송, 이 언론, 특히 방송이 워낙 이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성향에 휘말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 연장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그래서 저 여야가 특히 방송법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방송 3법도 다 그런 논리의 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그 사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공영방송들이 좀 이제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파나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좀 휘말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걸 좀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모두 대단히 나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들만 원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입니다. 국민일보 3면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당이 이 탄핵안을 서두를까에 대해서 왜 추진하느냐. 이 박문진 재편 차단 MBC 지키기 아니냐라는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이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임명권을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고요. 이 박문진의 이 이사장이 MBC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박문진의 재편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정권의 좀 입맛에 맞춘 인사들로 채우는 것을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 이런 방송 전체적인 체제가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좀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지적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 국회 상황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